예, 안녕하십니까. 아직 파일이 안 열려서, 예, 지금 소개받은 감염관리실 최정현입니다. 코로나 백신 강의를 하긴 할 텐데, 이제 10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최대한 썸머리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효과와 앞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 있는 그런 이슈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 데이터이고요. 지금까지 2억 1,300만 명, 그리고 환자가 발생을 했고, 400만 명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화면이 좀 잘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일주일 전에,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한 2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생겼고, 사망자는 2,3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은 작년 12월 4일에 이제 첫 접종을 시작을 해서 얼추 두 번 접종한 사람이 20억 명 정도가 이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자료로 우리나라 인구의 57%가 이제 한 번 이상 접종을 했고 두 번 접종한 사람은 32%로 되어 있어서 국가의 목표는 어찌됐든 추석 전에 70%의 인구를 1차 접종이라도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짜여진 임상 연구에서 밝혀진 코로나 백신의 효과입니다. 보시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95%, 모더나 백신이 94%, 아스트라제네카 70, 얀센 66.9%로 되어 있고 위중증에 대한 것들은 지금 화이자가 9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들은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한 후에 이제 보여주는 효과들도 많은 자료가 있는데 아마 이스라엘 자료가 제일 극명해서 가지고 왔고요. 화이자 두 번을 접종을 하고 난 후에 다큐멘티드 인펙션, 심토마틱 인펙션, 그리고 시비어 디지즈를 예방하는 효과는 공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 백신 접종 후에 예방 효과를 본 것이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두 번 접종을 완료하면 90.8%, 파이자는 100% 비교적 초창기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효과가 입증이 된 바가 있고요. 60세 이상 확진자 중에서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맞으면 얼마나 예방 효과가 있을까? 한 번 맞으면 위중증 예방 효과 22%, 사망 예방 효과 71%인데 두 번 접종을 완료하면 둘 다 100%이다. 그만큼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최근의 이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는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는 것이 아마 기본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들이 변이주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애초에 시작됐던 에이션 스트레인에 비해서는 알파든 베타든 감마든 델타든 다 조금씩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그 변이주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화이자도 역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조금 우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의 수급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이민 부스팅을 위해서 그 교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후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 항체가를 높이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변이주에 대해서는 어떨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알파를 제외하고는 알파는 비교적 그나마 이제 원래 유행했던 최초의 스트레인과 유사한 정도이지만 베타, 감마, 델타, 특히 이제 베타, 남아공주 같은 경우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차 접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단일 접종을 한 것보다는 좀 더 높은 높은 수치의 항체가가 유지된다라는 것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요약을 해줬는데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 맞은 것보다는 파이자를 맞거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를 맞는 게 더 항체가 많이 생기더라. 독일이나 스웨덴도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맞은 것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RNA 백신은 파이자나 모더나를 한 번 같이 맞는 게 더 항체 효과가 높았다라는 자료가 있고요. 안전성 면에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과 교차 접종을 한 경우가 조금 더 부작용이 많았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이자 백신이 가장 많이 접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모더나, 얀센의 이제 접종 형태로 접종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국가에서 이제 그 들여오는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미디어나 이런 데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파이자 백신이 많이 떨어진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처음에는 낫지만 비교적 그 상태로 잘 유지가 돼서 뭐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변수가 너무 다양하고요. 실제로 뭐 항체의 예방 효과라는 게 물론 이제 실제로 환자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비교한 것도 있지만 이걸 예측하기가 힘든 게 항체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제 T셀 이뮤니티나 이뮨 메모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체만 가지고 항체가가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백신 효과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건 너무 제목이 자극적이긴 한데 파이자 백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더 떨어져서 곧 예방 효과도 사라질 것이다. 이건 너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몇 가지 측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의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부스터 샷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아마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이제 부스터 샷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샷을 해봤더니 예방 효과가 두 번 맞은 것보다 한 번 더 주면 4배 정도 더 높게 올라가더라. 이런 자료가 있고요. 얀센은 워낙 이제 한 번 맞는 백신인데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주면 처음보다 항체 효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결국 이제 이런 부분 추가 접종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임신부와 소아 청소년에서도 예방 백신을 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이제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이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요때 당시 자료로 보면은 한 550만 명이 맞아서 맞고 그중에 779명이 생겨서 실제 퍼센트로 하면 0.0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히 적은 거죠. 뭐 지금은 어찌됐든 델타가 많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 생기면 대부분이 델타 감염일 거고요. 백신별로 보면 이제 얀센 백신이 돌파 감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파이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연령에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돌파 감염도 그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모든 백신이 다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생기는데 얀센 백신은 의외로 젊은 층에 이제 편중되기보다는 전 연령층에서 다 돌파 감염이 생기는 특징이 있고 교차 접종은 아직 예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돌파 감염의 예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입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드 백신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총 195건의 이제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된 어드버스 이벤트를 인정을 했는데 그중에 188건은 이제 아나필락시스이고요. 나머지를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TTS로 사망한 건 하나, 그 다음에 TTS 중증 2건, 뇌정맥동 혈전증 하나, 그 다음에 시저가 한 건이 이제 인정이 됐고, 파이저의 경우에는 심근염과 심낭염이 한 건씩 인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백신의 수급이 모자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을 더 낮출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뭐 이 부분은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이 베네핏과 해저드에 대한 것들의 자료를 보면, 실제로, 40세 이상에서는 혈전증의
그 자연 발생 빈도와 백신으로 의한 빈도가 명백하게 백신의 이익이 더 큽니다. 30세부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제 조금 낮출 수 있는 근거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접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게 불안해서 외래를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뭐 검사를 해도 아직까지 저도 백신과 관련해서 TTS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신다면 빈도도 그렇고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먼 길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도착해서 좀 끝났겠거니 했는데 앞으로 이런 편말이 또 보이면 많이 좀 좌절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유행의 정점에 있는 상황이고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 일선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